새말귀 안내서 모습공식 제24강 모습공식 연습하기 5.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부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지심을 여여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부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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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일요거사님은 소리가 그거 하시네. 비디오를 안 끄셨네. 자, 오늘은 갈 길이 바빠서요. 새말귀 안내서 (159쪽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눈으로 보는 모습부터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눈으로 보는 모습을 이렇게 전체로, 만약에 마우스, 맨날 옆에 마우스밖에 없으니까 마우스. 자, 마우스를 보면 마우스가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하고, 이 마우스를 볼 때 마우스의 말하자면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우스가 있지요. 우리가 익숙하니까 마우스라는 게 익숙하지요. 그러니까 마우스에 대한 나의 그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이거 뭐 별것도 아니니까 이 마우스, 지금 현재 있는 이 마우스를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를 하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그러니까 머리도 딴 생각하고 눈도 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멈출 때 이러거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 공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우스를 볼 때는 지금 현재의 나의 인형과 조건으로 보는 이 마우스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마우스를 보면 나는 지금 내 눈에는, 나의 인형과 조건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마우스가 하얀색으로 보이고 지금 모양은 이렇고 약간 은색 테두리가 있고 빛을 받아서 반짝여요. 지금요. 그런데 본래 이것이 그렇게 생겼냐 하는 거는 별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 이 마우스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이 본래 이렇게 생겼냐 하는 건 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무엇을 보냐면 나의 인형과 조건, 우리의 인형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축소를 하면 이 마우스를 보는 거지요. 그러면 나비도 마우스를 이렇게 볼까? 개도 마우스를 나처럼 보는 걸로 볼까? 고양이도 나처럼 이렇게 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인형과 조건이 다르거든. 우리는 이제 색상을, 색깔을 볼 때 보통 이제 무지개색, 7색깔에서 좀 더 아주 세분이 된 색깔을 보는데, 색상을 개는 4가지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가 보는 세상하고 개가 보는 이 마우스하고 내가 보는 마우스는요 전혀 다른 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는 빨간색을 못 봐요. 빨간색을 뭘로 보냐면 거의 검은색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자꾸 얘기하는 게, 아이고 그 개 주인이 자꾸 개한테 예쁘라고 빨간 옷을 자꾸 입히네. 걔가 생각하기에는 왜 우리 주인은 맨날 나를 검은 옷을 입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빨간색을 못 봐. 빨간색을 못 보고 4가지 색깔을 밖에 못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내가 보는 세상하고 걔가 보는 세상은 그냥 모양, 모습은 그냥 놔두고 색상이 달라지면 굉장히 다른 세상으로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흑백 TV를 볼 때하고 지금 컬러 TV 볼 때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한테는 붉은 단풍, 붉은 장미, 빨간 사과, 빨간 대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걔 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동분만견, 별업만견. 그러니까 개와 같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업력으로 보는 그건 동분만견이죠. 또 그 개 자체에 자기의 기능이나 자기 눈의 기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 나의 인형과 조건으로 보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듣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각하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말하자면 감정이 좋아하고 싫어한다.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은 정말로 깊고 깊은 이치가 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이 마우스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그것도 되지만 이 마우스를 보고 있는 이 마우스가 이런 형체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이것도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도 내 인연과 조건이에요. 이거는 참으로 대단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무학대사하고 이승계하고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개 눈에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또 도인 눈에는 도인이 보인다고 그 유명한 대화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이 모든 색상양미촉법은 나의 인연과 조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업력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어떤 착각을 하냐? 마우스가 본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각을 해. 마우스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요것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비상일 수도 있어요. 아닌 상일 수도. 왜? 다른 눈이 보면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 참 이거 중요하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정말로 느낌이 정말로 온다면 이 공부가 확 달라질 거라요. 완전히 달라질 거라.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 본래 그것이 그렇게 생겼다. 세상이 본래 그렇게 생겼다. 내가 본래 그렇게 생겼다. 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그런데 보림선언에 딱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또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것이 전부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는데 나의 인연과 조건, 이것의 인연과 조건 이렇게 다 생기니까 전혀 이제 다르게 본다, 다르게 볼 수가 있다. 지금 내가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가 있다. 다르게 들을 수가 있다. 다른 것일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진리에 입각한 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나의 그 고정관념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완전 거기에 말하자면 일침을 가하는 거지.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뭐지? 바이러스 곰팡이 말고 또 뭐지요? 우리 몸을 이렇게 세균, 세균. 박테리아.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유지가 안 됩니다.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대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사람 몸을 박테리아로 보는 그 말하면 렌즈지요. 렌즈로 이렇게 그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현미경 이런 렌즈로 보니까 눈, 귀, 코, 혀, 입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박테리아의 세균 덩어리예요. 박테리아 덩어리예요, 그냥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테리아 눈을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박테리아로 보겠지. 눈이다, 코다, 입이다 이런 거 모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세상에 가면 다 박테리아인 거지. 근데 지금 우리의 그 눈으로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형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죠. 모습을 잘 굴려야 되죠. 그렇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든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습 공식을 우리가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봐. 근데 이 마우스라는 이름, 이 물체에 마우스라는 이름이 붙어서 근데 이 마우스가 구성되어 있는 모든 부품을 다 해체를 해본다. 그걸 쪼개서 본다라고 하는데 쪼개서 보니 어떻게 됐다? 마우스라는 이름은 있는데 마우스라는 이 물체가 없어져 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이름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이름과 마우스를 이꼬르를 시켜버려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몸뚱이 이꼬르 내가 쓰는 마음 이꼬른 그 망심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변하는 거라. 변하는 것은 가짜인데 그걸 이제 망심이라고 하죠. 마음으로는 망심이라고 하죠. 그 망심이 뭐예요? 가짜인데 망심 이꼬르 내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이라고 하고 몸뚱이 이꼬르 나. 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 이꼬르 하는 행위자를 이꼬르 나. 이렇게 한단 말이지.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그 모습에 이름에 들어앉아서 그 이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전체로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쪼개서 보기. 쪼개서 자꾸 보는 연습을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색, 성, 향, 미, 촉, 법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그것이 이름뿐이구나. 이름뿐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또는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가짜구나. 이런 것이 점점 자기한테 다가와서 그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되고 파악이 돼요. 그것이 이것이 이름뿐인 모습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 마우스를 딱 볼 때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 마우스를 한번 봐. 그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는 동시에 마우스구나. 우리는 이래. 보는 동시에 마우스구나.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요 색진경계지요. 요 마우스를 보지를 않고 무엇을 본다? 마우스라는 이름의 그 관념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 붙이지 않고 본다는 것은 그 관념을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마우스밖에 안 되니까 마우스 별 것도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이 생각이랄지 감정이랄지 또는 어떤 상황이랄지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것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그 현재에 있는 상황 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일으키는 많은 그 분별, 망상들을 어떻게 본다? 자꾸만 보는 힘이 여기에서 기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를 싹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우린 그렇게 잘 안 봐줘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마우스를 쪼개서 보니 마우스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네. 그러니까 마우스라는 것이 하나의 말하자면 이름이구나. 예, 그 다음은 요 마우스를 마우스다 이름을 붙이지 않고 마우스를 봐. 마우스를 보면 그때서야 이 마우스가 요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이때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마우스를 보는 힘이 생겨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찰이라고 해요. 관찰. 이름 붙이지 않고 이 마우스를 봤을 때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서 자꾸 봐버리면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보는 것이지 현재에 있는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어. 근데 환자가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진료를 했어. 내일 또 오든지 다음에 또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온 환자하고 내일 오는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요? 송창훈 씨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머릿속에는 어제 온 사람이 딱 입력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지.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에 있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거 했죠. 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그럼 손이 올라간다, 손이 내려간다. 우리는 보는 동시에 그러거든. 일시명이 손을 올린다, 그 다음 손이 내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손이 올린다, 손이 내려간다는 뭐야? 이름이거든, 이름. 그러면 손이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고 손이 실제로 내려가는 걸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런데 이름을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손이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변하는 것을 보고 손이 내려가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건가, 이름을 붙이고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말하자면 지금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거는 본인이 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에요. 느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손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제 다른 생활 속에서 이제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나와의 문제도 있고 사람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일과 관계의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그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인생살이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흘러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자꾸 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을 붙여서 내 고정관념을 거기다가 딱 해버리면 이게 엉뚱한 방향을 가버리는 거예요. 누말마다 이렇게 순리대로 못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것을 딱 바라보았을 때 그 방향성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겠죠. 이 점은 모습 공식을 이렇게 해보면 자기의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살이가. 그래서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 이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다음은 시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시계를 봅니다. 그러면 시계의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고 시침과 분침의 움직임, 소리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변하는 도리로 본다 라고 말합니다.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하는 도리로 보는 것이 딱 이제 말하자면 그것이 체험으로 확 다가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싹 다가오는 순간 다가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럼 마우스 보면 마우스 이거 마우스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마우스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말하자면 발견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발견을 하고 관찰이 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관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변하는 도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기 시작을 합니다. Now and here이라고 하죠. 또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책의 제목도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류의 그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Now and here이 되려고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무엇으로 사냐면 늘 과거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과거 아니면 미래로 살아. 옛날 이렇게 쭉 형성되어 왔던 그거 아니면 맨날 그 앞을 걱정을 해. 또 앞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현재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을 하면 현재에 있게 됩니다. 지금 now and here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거든. 찰나와 영원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인데 영원이라는 말인데 영원의 가장 말하자면 특징이 뭐지요? 영원하다 하려면은 제일 처음 어때야 영원하다고 할 수가 있죠? 송창훈 씨 어째야 영원하다 할 수 있죠? 시공간을 떠나서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공간이 떠나서 변하지 않아야 다른 말로 하면요 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시공간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인데 시공간이 있다는 건 시간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그렇게 해야 바로 now and here이 되거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시계를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시계라는 이름, 시계 우리 늘 보잖아요. 근데 시계 이렇게 하면 시계에 대한 자기의 그것만 보는 거지 그 시계를 실제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시계를 봐. 그냥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보면 시계가 있는 그 현재의 상태를 실제로 이 시계를 볼 수 있게 돼요. 시계를 실제로 볼 수 있게 돼요. 요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본다고 합시다.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도 있고 지금 또 그 다음에 뭐 직장 가는 아이들도 결혼해서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우선 가족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보면 어떻게 보냐면 그냥 한번 봐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 얘는 이제 부모는 대부분의 부모는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부모예요. 말은 안 해도 다 부모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그거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싹 다 놓아버리고 자기의 그걸 싹 다 놓아버리고 그냥 그 애를 가만히 한번 쳐다보라는 겁니다. 한번 보라고요. 요거는 숙제입니다. 그냥 한번 보라. 그 아이에 대한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이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을 놓고 가만히 한번 봐. 보면 아마 그 자녀가 정말 다른 면을 또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시계 전체를 볼 수 있고 시침과 분침의 움직임, 소리와 시간이 흐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시계 보면 몇 시네? 라고 그냥 끝나버렸어. 그런데 가만히 시계를 한번 보면 시계가 참 기기묘묘하게 생겼어 정말. 그리고 어쩜 그렇게 또박또박 잘 가는지도 몰라. 그냥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모습공식은 은장도와 같다. 그렇게 이제 늘 말을 했는데 은장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새파랗게 갈아야 돼요. 그죠? 나를 새파랗게 갈아야 되는데 나를 새파랗게 간다는 것은 모습공식으로 매일 익히는 겁니다. 모습공식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매일 익혀서 그 무엇도 모습공식으로 다 쳐. 부처가 오면 부처를 치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치고 법이 오면 법을 치고 하는 자가 오면 하는 자를 치고 또 고정관념이 오면 고정관념을 치고 이름이 오면 이름을 쳐. 다 쳐. 다 자꾸만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요. 멈춰. 무엇을 보면 우리는 막 거기에서 분별심이 막 죽 끓듯이 끓거든. 어떡하고 막 이러는데 우선 멈추어져요. 그 모습공식으로 계속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우선 멈추어져요. 멈추면 그때서야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지혜가 못 드러나요. 멈추어야 그 다음에 뭐냐 통찰이 일어나요. 통찰력. 그전에는 우리는 분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분별이 너무 많아. 사실은요. 근데 모습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분별과 생각이 전부 다 이렇게 자꾸만 줄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듣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면 내가 지금 또 혼자서 좀 소설 쓰시네. 소설 쓰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멈추게 되죠. 그것이 전부 다 내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것을 아니까 그걸 멈추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거기 머물면 뭐가 된다? 전부 모습놀이가 돼버려. 전부 모습놀이가 돼버려.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인데 전부 다 거기에 들어왔네. 모습놀이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면 지혜 있는 방편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
깨달음이 오죠. 그 깨달음이 뭐 깊고 넓은 깨달음이든지 좁고 작은 깨달음이 무엇이든지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깨달음이 올 것인데, 결국은 깨달음이 말하자면 깨달음이 와야, 깨달음이라면 우리는 막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걸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 말하자면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자유롭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자유롭고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놓아야 되냐면은 가짜를 놓아야 돼요. 가짜를 자꾸 진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자꾸 진짜를 찾으러 다니거든. 그거보다는 가짜를 놓는 게 더 빨라요. 가짜를 자꾸만 놓고 또 놓으면 적어도 정말 멈춤이 일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계속하면 깨달음이 오겠죠.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아. 좀 이렇게 맞아면 편안하고 좀 자유롭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이러지를 않아. 막 뭐 같냐? 막 칼날같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자기한테도 들이대고 남한테도 들이대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럼 이거 공부를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자유롭고 행복하냐? 저번보다 내가 더 마음이 편안해졌냐? 부처님 공부는 알면 알수록 그 이치를 알고 행하면 행할수록 안심이 되는 공부인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거꾸로 공부를 하네. 그래서 뭔가는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변하는 도리의 골자인데, 이 능엄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의 본래의 이 성각이라는 것이 본래의 우리의 각성자리입니다. 각성자리이기 때문에 그 각성자리에서 무명이 생겨서 그 무명에서 어떻게 해서 주체와 객체가 생기면서 세상이 생기고 중생이 생겼냐,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고 세상은 뭐 그냥 내가 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실제로 있다 없다 막 이러고 하죠. 그런데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번역이 된 것만. 자, 거기 법상을보살님 팀이 한번 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선원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능엄경 성각 필명 망의 명각. 성각은 원래 밝은데 허망하게 각을 밝히고자 한다. 각비 소명 인명 입소. 각은 원래 밝으니 밝힐 바 대상이 아니오늘 밝히자는 생각으로 인하여 대상이 되었고, 속이 망립 생여 망능. 대상이 허망하게 성립하니 너의 허망한 주체인 망능이 생겼다. 무동무의 치연성이 같음과 다름이 없는 가운데 치연이 다름이 성립하고, 입이 소위 인이입동. 그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하여 같음이 성립된다. 동의 발명 인차불입
무동무이, 같음과 다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이로 인하여 다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을 형성한다. 네네. 저 성각, 필명, 망이, 명각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본 무명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래 성각, 우리의 본래의 그 불성자리, 본래의 그 열애장자리, 법신자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성각은 원래 밝아. 그런데 허망하게 이 각을, 밝은 각을 밝히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래 각자리가 밝은데 그 밝은 것을 밝혀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누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초 권사님, 누가 밝히려고 하는 거지요? 얘가 밝히려고 하죠. 내가? 거기 내가가 어디 있어? 성각자리는 원래 밝은데 허망하게 그 각을 밝히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저기 원명거사님, 누가 밝히려고 하지요? 강묘한 자리에 성각. 네, 성각 자리가 밝히려고 해요. 그러면은 성각 자리 지가 밝은데 그 밝은 그것을 밝히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성각 자리가 주와 객이 한 생각을 놔둬 버린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한 생각을 놔둬서. 자, 이거하고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나요? 내가 나를 못 찾아요.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찾으려고 난리죠. 그런데 내가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상을 보살님. 내가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누군지를 우선 알아야지. 와이고. 자, 다시 한번 말을 할게요. 내가 나를 못 찾아. 내가 나를 어떻게 찾아? 눈이 자기 눈을 어떻게 보냐고. 내가 눈으로 봐. 근데 내 눈을 볼 수가 있나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찾아. 그런데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눈을 안으로. 눈을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나의 시선을 안으로 당기면요.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둘로 나누는. 둘로 다시 한번. 이거를 알아야 이 글뜻을 알 수가 있거든.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나를 자꾸 찾네, 지금. 내가 나를 자꾸 찾아. 진짜 나를 찾으려면 방법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등광보살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는 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찾는 것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 주와 객이 능과 소가 둘이 돼버리죠. 그래서 찾는 것을 딱 내려놔 버리면 그냥 낸대.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왜냐하면 그 분별심으로 능과 소가 늘 있거든, 주객이.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성각은 원래 밝은데 허망하게 각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은 그러니까 밝힐 각이 돼버린 것이죠.
원래 성각이 밝은데 밝힐 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비, 소명, 인명, 입소. 각은 원래 밝으니까 밝힐 대상이 아니에요. 각이라는 것은 원래 밝으니까 밝힐 바가 아니에요. 밝힐 소가 대상이거든. 대상이 아닌데 밝히자는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켜.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찾으려고 해. 그럼 나를 찾으려고 하는 놈이나 내나 똑같은 놈이 하고 있거든. 근데 한 생각을 탁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주와 객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성창훈 씨 그거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 송덕거사님.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가 나를 찾는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하여튼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를 쭉 해서 넘어갈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변하는 도리로 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뽑아왔는데, 예, 각이라는 것은 본래의 이 각은, 그러니까 우리의 성각 자리는 원래 밝아서 밝힐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밝히자는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무시이래로 이렇게 나오죠. 무명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본래의 우리의 그 본각에서 불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각은 원래 밝은데 그 각이 너무 밝으니까 자기가 그 각을 밝혀보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각은 원래 밝으니까 밝힐 대상이 아니언을 밝히자는 생각으로 인하여 대상이 되었고, 대상이 허망하게, 본래 그 자리에는 주객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허망하게 성립하니 너의 허망한 주체인 망능이 생겼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능소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 밑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지 않을게요. 요 위에 것만 하겠습니다. 본래 성각은 우리의 본래의 그 본성 자리는 본래 밝아. 원래 밝은데 밝힐 허망하게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게 밝힐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성각 자리가. 그래서 밝히자는 생각으로 대상이 되었고, 그 대상이 허망하게 성립을 하니까 너의 허망한 주체인 망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다, 나다, 내가 어쩐다 하는 그 능이 생겨버립니다. 주체가, 행위자가 생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이 행위자도 뭐다?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모습 공식을 누가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했지요. 질문을 하게 된다고 했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그것도 분별심이죠.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누가 하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을 누가 하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것도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또 놓고 분별심을 자꾸 놓으면, 분별심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소가 사라져. 주객과 객체가. 그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번뇌를 쉬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뇌를 쉬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능엄경에서는 열애장 모진 여성에서 지수화풍 공견식 7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어떤 전지전능한 조물주나 절대 유일신이나 하느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열애장 묘진 여성이 모든 사람, 모든 중생, 세계와 허공을 형성한 본체, 근본이 되어 불가사의한 묘한 힘이 작용해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바뀐 생각으로 계속 집착함으로 자상이 혼탁하게 되어 진로와 번뇌를 일으켜 세계상 중생상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번뇌를 쉬는 공부를 해야 한다. 진로를 멀리 벗어나야 본원에 돌아가는 것, 반본 환원이다. 불을 붙여서 불기운이 너무 세면 불 끄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 고요하고 밝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허명자조이다. 마음을 비워 고요하게 밝게 공부하되 애쓰지 않는 마음 힘으로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정멸열반이다. 정멸열반이 되면 세계나 허공이나 중생이나 업가와 생사고락이 다 없어지니까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황벽 스님의 글, 임재 스님의 스승.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니 승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지을지어다. 만약 차가운 것이 뼈에 사무치지 아니하면 어찌 매화가 코를 치는 좋은 향내를 얻겠는가. 번뇌를 쉬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지수, 화풍, 보통은 4대를 얘기를 하는데 4대가 이제 몸도 형성하고 일체의 모든 것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능엄경에서는 지수, 화풍, 곤, 공, 견, 식 7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지전능한 조물주나 절대 유일신이나 하느님이 이는 세상이나 중생을 사람이나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애장 묘진 여성이 모든 사람, 모든 중생, 세계와 허공, 여기는 허공은 바로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품이 아니라 허공을 형성한 본체, 근본이 되어 불가사의한 묘한 힘이 작용해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 화풍, 공, 견, 식 7대가 전부 다 뭐예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육근, 육진, 육식 이 18개가 전부 다 뭐다? 전부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거를 뽑아왔냐면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데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 능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맞으면 그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하는 전부 다 헛것이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세상이 육근 육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다 모습이에요. 모습. 그런데 뒤바뀐 생각으로 어떻게 한다? 이걸 노구발진이라고 하는데 뒤바뀐 생각으로 계속 집착을 해. 그 모습이 진짜다. 자체성이 실체가 있다. 항상하다. 거기에 머물 수가 있다. 그거 진짜다. 이렇게 해서 모습에 자꾸 머물러서 집착을 하니까 뭐냐? 나의 그 성품자리, 자상이 혼탁하게 되어서 자꾸만 진로와 벌레를 일으켜서 무엇이 생겨버렸다? 세계상과 중생상이 성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중생들, 내 몸, 내 생각, 마음이 전부 다 무엇이다? 전부 이 번뇌와 진로의 말하자면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헛것인 것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로를 멀리 벗어나야 본원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진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육근, 육진, 육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로라.
진로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멀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고 밝게 공부하는 거. 허명자조지요. 비워서 밝고 스스로 말한다면 비춘다는 뜻이지요. 자주. 그럼 마음을 비워 고요하고 밝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 공부하지 않는 공부지요. 이게요. 왜 이렇게 불로심력이지요. 애쓰지 않는 마음 힘으로 진로를 멀리, 진로 형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원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본원으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번뇌를 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자, 만약에 내가 지금 화가 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화를 딱 붙잡아서 내려만 놔. 화라는 것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물건이거든. 화는 자성이 없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화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는데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화에 확 빨려 들어가 버려. 화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무수 분별심을 일으키거든. 또 수많은 인과를 낳거든. 그러니까 자꾸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화를 없애야지. 화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자체성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없앤다가 아니에요. 화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헛것이에요. 헛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화를 그냥 딱 내려놓으면 돼. 만약에 없애야지 하면 어떻게 되죠? 없애려는 내가 있고 행위자가 있고 없애야 되는 화가 있어. 그게 능과 서로 딱 나누어 버리죠. 그래서 내가 화를 없애야 되겠다는 하나의 짐을 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일어났으면 가만히 놔두면 없어지지만 그것을 그대로 안 되거든. 화가 억수로 그거 힘이 좋잖아요. 화가 욕심, 화 이런 거는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더욱더. 그러니까 화하고 어떻게 한다?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난 자리로 그냥 내려만 놓는 거예요. 내려만 놓는 거라고. 없애는 게 아니라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진짜를 많이 하네. 진짜를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모습을 어떻게 한다? 일어난 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사라져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탁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없앤다가 아니야. 없앨 수가 있나? 화가 자체성이 없는데 뭘 없애? 못 없애요.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변하는 도리에서, 이 모습 공식에서 확실히 잡으면 내가 자꾸 그러는데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사실은 왜 인생이 변하냐면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그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각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멸열반이다. 정멸열반이 되면 세계다, 허공이다, 중생이다, 업과다, 생사고락이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근본으로 근원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면 일어나는 분별식만 모습만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 붙잡기가 어렵네. 뭐 마우스 이런 거는 붙잡기 쉽지. 근데 마우스도 붙잡으려면 어렵지. 왜냐면 마우스 이러고 하니까 못 붙잡지.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애착이 있거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딱 하게 되면 그거 진짜 걷어잡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안에 쏙 들어가 있거든, 이미.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요만큼 말하자면 퐁당 빠져 있네. 퐁당 빠져 있네. 내가 여기 이렇게 퐁당 빠져서 내가 못 태어나네. 왜 내 점수가 지금 뭐 5점, 10점, 뭐 빵점이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자기 고정관념을 보는 거죠. 자기 뒤바뀐 생각을 본다고 말을 하면 틀림없어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